그럼 지금부터 국정농단 최순실 정유라 악의적 무더기 고소 남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입니다. 전병덕 변호사입니다. 최순실 정유라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고소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무더기 국민들에 대한 고소 남발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연대에서 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민석 의원 모시고 잠깐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순실 정유라 두 모녀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몇 년째 재판을 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제가 고소당한 것이야 이해를 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선량한 민주시민을 대상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해 갑니까?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뜨들썩하게 했던,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최순실 씨가 선량한 민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자기에게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수천에 달하는 시민들을 고소했다면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그 고소 고발 당한 피해자들이 수천 명에 달할 거라고 보고, 또 오늘 피해자들 말씀으로는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의에 저항할 권리, 불의에 저항할 저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의에 분노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에게 분노했다고 해서 수천 명에 이르는 민주시민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있는 이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으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와 함께 고소고발을 취하할 때까지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사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해 10월경에 최순실 정유라 측이 국민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국민들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아마 설마 그럴리야 하고 지켜봤을 텐데요.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전국에 걸쳐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수천에서 10,000명 정도까지도 이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지금 남발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답지가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이제 황당한 그 고소를 직접 당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다가 저희 시민연대랑 함께 같이 뜻을 모으기 위해서 직접 이 피해 사례를 내가 밝히겠다 하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직접 그분들의 말씀을 간략히 듣고 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경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대표신데요. 그분의 그 고소 피해 사례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 시민 민경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범죄자 최순실이 징역 20년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발언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범죄자가 죄의식 없고 반성 없는 발언에 대해 국정농단 피해를 입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표출하고자 초성 쌍시옷 단어를 합성하여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5년이 지나고 2023년 3월 14일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최순실로부터 2022년 9월 26일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최순실의 기획고소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초성 쌍시옷 단어와 합성한 댓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당시 피고소인 범죄자 최순실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초성 쌍시옷이 욕을 뜻하는 것에 대해 단순하게 쌍시옷은 쌍시옷일 뿐이지 한글을 배운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초성 쌍시옷을 씨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쌍시옷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은 얼마든지 많다고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23년 3월 30일 담당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과 더불어 증거 불충분, 불송치 기록을 검찰로 송부하였고 4월 3일 담당 검사가 검토하여 4월 5일 기록 반환하였습니다. 모든 국민께 사죄와 깊은 반성을 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오히려 범죄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인터넷 기사에 자신 스스로에게만 모욕적이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고소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화가 났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시간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업장의 문을 닫으면서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고 의견서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데에 쓸모없는 시간이 할애되었으며 아무런 죄가 없는 저를 재임 취급하는 피고소인 최순실로 인해 지금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역류성 식도염과 잦은 소화불량 그리고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실 정유라가 실제로 전국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고소 남발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그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국회 행안위 문진석 국회의원 모시고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지석입니다. 저는 국회 행안위 소속으로 있고요. 오늘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무차별적 고소에 대한 규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몇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경찰청으로부터 반드시 입수해서 우리 피해자들과 함께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으로 큰 지금
진역을 살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반성해도 부족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도 부족한데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 표현의 자유 억압은 바로 우리 민주주의 위기로 갈 수 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시듯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짓고 물의를 일으킨 죄인들이 국민들한테 반성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 시원찮은 판에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악의적이고 무더기적인 그런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피해 사례로 양평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송준호 대표를 모시고 그 피해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송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그 2018년도에 있었던 최순실의 그 법정에서의 그 기사에 댓글을 달게 됐고요. 그 기사에서는 최순실이 이게 사회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외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그 국가적인 큰 대역죄를 저지른 자가 감히 법정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건으로 인해서 2022년 12월경에 고소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께 통지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고 1월께 양평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니까 일단락됐나 보다라고 안도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최순실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요. 수원지검에 이의 제기를 했고 수원지검으로부터 저는 또 이제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의 제기까지 끝났으니까 더 이상의 어떤 법적인 그런 액션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또 그 수원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갖고 최순실 측이 재정 신청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예. 어쨌든 그 결과 수원고등법원으로부터 4월께 이제 최종적으로 재정 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법원까지 한 번의 그 재정 신청 기회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최순실이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고소를 당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생업을 일부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 전에 한 번의 이제 경험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경험상 다른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 빨간 아재님께 부탁을 드려서 피고소인들이 모여서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그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단톡방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하나 수단을 부탁드렸고 다행히 이제 받아주셔서 여럿이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최고 80여 분까지 저희 단톡방에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최순실이 이 댓글 모욕죄 관련해서 그 합의금을 2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당 그것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이 고소 대상이었고 저한테는 4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그 큰 고액이다 보니까 합의를 하기도 힘들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교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회사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합의를 안 하고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면은 큰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을까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법적인 그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부분 도와주셔갖고 서로 뭐 반성문이라든가 의견서 쓰는 법 등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지금 안정이 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불송치 처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 최순실의 이러한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국민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무더기 그 고소 남발을 하고 있는 최순실 정유라 이 사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과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법무법인 강남 전병덕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병덕 변호사입니다. 그 최순실 정유라 무더기 고발 피해자 법률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앞에 두 분의 사례처럼 국정농단 행위로 당시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분노를 일으켰던 최순실 씨가 작년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판 댓글을 남겼던 국민들을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무더기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로펌까지 선임하여 고소 절차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금은 건당 최대 200만 원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정확한 고소발 건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민석 의원실과 국회 행안위 소속 문진석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 통계 자료를 요청했으나 경찰청이 협조 거부로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언론 기사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피해자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전국적으로 최소 수천 명에서 최대 만여 건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일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장본인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판한 댓글을 지적하며 형사 고소 고발을 하고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최순실이 이와 같은 행위가 옳다고 동의해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을 또 한 번 크게 분노케 하는 이와 같은 최순실 측의 무도한 고소고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당황해하실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고자 악의적 무더기 고소고발 피해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온다고 하여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이 성립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설령 구성요건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도 있는 등 케이스가 다양하기에 경우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제 고소를 당한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서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피해 사례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응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서원 정유라 악의적 무더기 고소고발 규탄 및 중단 촉구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므로 뜻 있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성명서는 요약해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명서하고 보도자료는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욕죄의 경우 댓글 건당 200만 원을 국민들에게 받겠다고 정유라 최순실이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국민들 1000명이면 20억이고요. 10,000명이면 20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거액입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인데 최순실 정유라에 대해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가정들이 고소 고발을 당하는 그런 황당함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연대는 피해자들과 함께 최순실 정유라가 5월 말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 사안을 전격적으로 모두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에 5월 말까지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단체와 시민들 그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응징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저희 시민연대가 커뮤니티의 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안민석 의원실이나 저 시민연대 쪽으로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 주시면 친절하게 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정농단 최순실 정유라 악의적 무더기 고소 남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